저에게 질문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영상 중에 남자가 보여주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답이 되어야 함에 집중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저번에 그 영식님 있죠. 그 결혼 말고 동거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나눠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때 제가 왜 애기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빠들이 요즘에 현대사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좋은 아빠의 모습 막 보여주려고 자꾸 한다. 그러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말이 100%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답이 되어야 함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과 가족에게 답이 되어야 된다. 보여주기가 아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셨대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보여주기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보여주기 식이 된다. 이것은 군에서 느껴봤듯이 정말 의미 없는 행위의 결과가 많이 남는다. 가족들에게 답이 된다라는 것은 굳은 심지와 철학, 행동력, 이를 통틀어 포함하는 문제 해결력으로 가정 경영하는 것을 이른다. 자녀와 아내 등 나의 팔로워들이 여기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여주기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여주기를 통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보여주기를 못 내려놓으시는 거지. 자, 따라서 보여주기는 답이 된다에 포함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는 괜찮지 않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답이 되는 것에 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경험이고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남자의 경영 방식이 겉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가족들이 가장이 이루는 가정의 보여주기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보여주기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가장이 이끌어가는 방식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식, 삶을 살아내는 방식과 그 기제에 의해서 메커니즘이죠.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답게 사는 부분들을 가족들이 느끼고 보고 함께 하면서 저는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도 약간 트리키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답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언제부터 가정의 목적이 그죠? 감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언제부터 가족의 목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가족의 목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의 목표가 감정적인 행복을 느끼는 게 목표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가족을 만들 때. 왜냐면 이 와이프나 뭐 예를 들어 애들을 그때 당시에 끌어가려면은 분명히 제가 그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것이고 생각을 한 거죠. 감정적인 행복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가족의 목표인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땐. 언제부터 그게 행복한 삶이 목표가 되었냐? 저는 이게 사회가 많이 여성화되면서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답게 사는 여정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 가정의 목적은 가정에게는 자신의 가치 추구와 부합하는 인생 영역의 확대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아내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 남자의 이러한 영역에 속함으로써 방향성이 있는 삶과 안전한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의 그러한 시너지에서 태어난 아이들,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장성할 때까지 생존을 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정의 기능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방향성을 주고 안전한 삶을 줄 때 불만족스러운 만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만족스러운 만족은 저번에 또 예시를 드렸죠, 제가. 그러면서 어떤 때는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필요한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이치와
남자로서의 삶을 깨닫고선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 기제와 그 기본을 아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저의 답인데,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큰 틀에서, 제가 함께하는 여성, 그리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막 편안하고 막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아빠, 따뜻한 아빠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아이들에게 너는 아빠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니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어렵고 하지만 아버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렵지만 아버지 옆에 있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나 보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애들 앞에서 그렇게 잘 안 웃습니다, 실은. 저번에 제가 이게 멤버에 계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막내가 이제 바이올린 리사이트를 할 때, 제가 이 아이에게 곡의 어떤 챌린지를 줬죠. 아버지의 인생을 잘 담아내는 곡은 이 곡인 것 같은데, 너가 이 곡을 이렇게 연주해 줄 수 있겠니? 그죠? 약간 긴장이 오죠. 그쵸, 아이에게. 근데 아이는 또 아버지와 함께 그러한 상황을 만들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때 실시간으로 나눴잖아요. 아이가 했던 그 곡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죠. 그 정도의 어떤 긴장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식과 이 부모 사이에서. 그러면 제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막 프렌들리하고 막 편안하게 느끼 우리 아빠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신 아버지. 제가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들을 때 울컥했는데 꾹 참았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은 애들에게 모아놓고서 막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니들 그거 알아? 아빠는 아빠 인생에서 이제 물론 영어로 했지만 아빠는 아빠 인생에서 원하는 거 후회 없이 다 이뤘기 때문에 아빠는 정말 아빠 인생 만족한다. 나는 내일 죽어도 후회 없어. 아마 오래 살고 싶은 거지.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저희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얘기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전해졌다. 씨발, 난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전해졌다. 내가 생각하는 철학,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을 낳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한 세상의 아이들을 데려오면 그것이 후대로 전해지리라. 내가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애들이 그걸 느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 딱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간답게 사는 삶이란 본인이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를 하고, 그쵸? 자신의 철학과 신념대로 살아내는 삶. 나의 신념이 후대에까지 전해줬구나. 나의 신념이 맞았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증명이 되었다. 딱 이걸 느끼니까 진짜 내가 무슨 돈이 많고 뭐가 어쩌고 여자가 많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때 당시에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세상에 강림했다, 씨발. 후대까지 전해졌다. 이게 가족이지. 난 가족을 처음부터 이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됐다. 마음이, 제가 말을 안 하고 느꼈어요. 그 순간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이거, 너는 세상의 가정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니? 애들한테 잠깐 눈 감고 우리 잠깐 생각하는 시간 좀 갖자. 그래서 애들 다 안아주고. 그때 진짜 제가 이게 인간다운 삶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이 전해졌다. 내 뜻이 전해졌다, 후대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막 행복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TV에 나오면 하는 거? 아니요. 저는 실은 여러분 애들 여행도 많이 안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거죠. 여행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커먼해진 게, 가족 여행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 30년도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느라고 여행을 가는 것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서 저는 여행이
인생의 네세시티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려면 항상 얘네들은 정확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지만 제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같이 가든지. 아니, 뭐 사내 아이들은 혼자 가도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절대로 혼자 가거나 친구끼리 절대로 안 되면, 저는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보내는 수학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저만의 철학이에요. 미국에서 보내는 수학여행도 안 보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선생님들이 약간 베타 같으면은, 저는 거기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못 갔던 애들은 울기도 하고 했죠. 아씨, 남들 다 가는 건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행이라는 거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내가 너네 여행을 리드하는 선생님인 거 얘기를 해봤을 때 나는 그 인간을 못 믿겠다. 내가 한 남자로서 내 자식들을 거기에 보내는데 못 믿는 남자 손에 맡길 수가 없다. 저에게 대신에 애들을 데리고 저만의 목적을 가진, 그때 학교에서 우리 여행 갔을 때 저만의 목적을 가진 우리만의 여행을 했어요. 정확하게 목적 의식을 갖고 제가 뭘 가르치려고 여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저랑 살면서 불만족스러운 시간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만족이 만족으로, 더 큰 만족으로 환원되는 경험도 했을 거고, 굴곡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인생이 평탄치 않은데 어떻게 애들 인생이 평탄했겠습니까? 굴곡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근데 저는 애들 앞에서 한 번도 병신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오히려 막 어떤 때는 자기들이 다니던 학교 교장하고도 딱 앉아가지고 1대1로 앉아서 제 의지를 관철도 시키고,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맞는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막 반대로 갔다라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맞으면은 서포트 해주고, 도네이션도 해주고, 맞지 않으면은 저는 제 의견대로 관철을 하든지, 아이들을 보호를 하고, 이렇게. 사회에 그냥 매몰돼서 가는 식으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독자분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 보여주기. 저는 보여주기, 시기건 보여주기가 답에 내가 아이들에게 답이 된다는 거에 포함이 되건 안 되건 신경을 안 씁니다, 아예. 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굳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자체를 여러분 저는 고려를 안 해요. 그게 보여주기가 뭐 나타나면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가족의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서 니네들도 커서 엄마 아빠처럼 저러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렴.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면 니네가 행복한 거야? 저는 그거 전부 다 bullshit,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너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추구해라? 애에게 눈치 보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행복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줌으로써 끌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은 저랑 부딪히면서 조금 반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라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여행, 전 여행을 자주 안 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오히려 그 돈을 더 세이브해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게 저의 또 생각 중에 하나인데, 트래블 안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정말 잡박은 인생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행은 예를 들어서 행복하려고 여행을 가면 안 되고, 내 삶이 조금 빡빡해서 행복하려고 여행을 가면 안 되고, 내 삶 자체는 원래 행복한데 여행을 갈 때에는 내 인생을 좀 더 확장하고 싶거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의미 있게 가라는 거죠.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언제부터 여행이 삶의 필수였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남자애들 저 피지컬 트레이닝 시키고 여자애들은 여성성 가르치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여자애들은 오히려 더 좋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그죠? 애들 결혼해서 남편이 어디 좀 데려가면 막 더 즐거울 거 아니야. 아빠랑 다 여기 가봤다 이거보다 아빠에게 제대로 된 걸 배워가지고 뭐 기본적인 건 다 가봤는데 나중에 남편 어디만 데려가도 막 즐거울 거 아니야.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결혼 생활에? 저는 이게 얘기를 해요. 뭐 여행을 못 가서 불행하고 힘든 삶이라면 너는 그 돈이나 그 시간을 네 인생의 터전을 더 의미 있고 더 있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데 더 투자해야 된다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안 가가지고 불만이 생기는 여자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있는 게 좋으면 어딜 가도 즐거워야 맞아요. 저는 아빠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너희들에게 이런 걸 해줘야, 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조금 자만심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진짜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아빠인 게 너희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야. 내가 그냥 너희들 인생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가장 로또 맞은 출발점이다. 근데 내가 뭐 저런 것까지 다 해줘야 돼? 보여줄 필요가 없어. 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자체가, 너희들이 그거를 보고 자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저는 진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네가 느끼고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입으로 내뱉어 주니까 그게 나는 후대에 전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던 거죠. 그걸 제 입으로 얘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잖아요? 애들한테, 여러분, 제가 뭐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애들한테 뭐 브렉퍼스트를 맛있게 만들어줘서 저 그런 생각 아예 안 해요. 무슨 생각 하냐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꾸려놓은 인생 영역에서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눈 뜨면서 쟤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씨, 내가 눈 떴는데 니네가 행복해야지. 아침 먹을 때 내가 나왔잖아. 니네랑 얼굴 보잖아. 나라는 존재가 니네 인생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네한테는 가치가 있는 일일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진심으로 느껴요. 그렇게 그냥 스스로. 그래서 저는 막 일부러 애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나는 내가 인생을 스스로 나한테, 내 스스로에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봐왔고, 저희 애들은 한 명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그런 거 없어요. 사춘기가 돼서 왔던 건 애들이 뭔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질문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채널을 운영할 거고, 그렇게 스스로의 세상을 사랑하면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남자가 낳은 아이들, 그러한 남자가 키우는 자식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굳이 뭘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학원을 이만큼 다니는데 우리 애들 학원 아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는 그 인생을 알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남아서 뭐 보내주고 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해서 하는 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원자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 보여주기도 답이 된다에 들어간다? 저는 여기서는 놉니다. 저는 보여주기란 개념 자체를 도입을 안 해요. 아예. 보여주기를 한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 애들이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조금 편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모들끼리 모일 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요. 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보여주기는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런, 뭐라 해야지? 톤을 잡는다 그러죠. 함부로 못하게. 그럴 수는 있어도. 근데 그것도 실은 보여주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서, 저는 이게 doing 언남을 하는 거죠. 가서. 언남하기. 가서. 그냥 저는 저를 하는 거죠. 그냥 실은. 그리고 제가 뭘 보여준다라는 게 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아니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가면은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본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냥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가 되는 거죠. 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애들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뭐 학부모끼리 모인다. 저는 그냥 가서 절을 하고 옵니다.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은 제 의도대로 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미. 뭐 문제가 생겨서 뭐 교장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물론 미국 교장이 좀 더 유들유들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설득될 거라는 걸. 가서. 경험에 의해서 알아요. 저는 그만한 어빌리티랑 스킬을 갖고 있고. 근데 좀 강한 챌린지를 만난다. 그러면 그것도 재밌어요. 이 사람이 또 보통이 아니네 하면 또 약간 도전의식 생기면서 더 또 시너지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가 좀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해주고, 이건 베타예요, 여러분. 이거 베타랑 똑같지 않나요? 애들하고 뭐 와이프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고 내가 이걸 해줘야 돼. 이거 다 베타잖아요, 여러분. 베타는 절대로 상대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베타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알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파와 베타가 만나면 베타가 알파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이 알파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성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타가 되면은 베타밖에 안 남아서 베타끼리 서로 헤매다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제공해주는 거를 아빠 역할의 중심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아빠 역할의 중심은 뭐다? 본인의 세상을 사랑하는 남자? 이건 저의 답이에요. 본인의 세상을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거울을 봤을 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끼는 남자. 인간답게 살고 있는 남자. 내일 뒤져도 후회하지 않을 남자. 원하는 걸 이루는 남자. 남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남자. 외로움에 지치지 않는 남자.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로 용기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남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남자.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강철과 같이 달려내는 남자. 그런 남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로 살면 아이들은 필시 행복하고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애들이 행복하겠지 바로 압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내 일부러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느낀다고요. 눈을 떴을 때. 네,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에는 동의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애들이 때로는 좀 불행한 얼굴을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그 전에 딸내미들 다루는 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동생들. 여자애들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불행한 얼굴을 막 보여요. 거기에 휘둘릴 겁니까? 나는 이미 아는데 걔네들이 불행한 얼굴을 보여도 저는 알아요. 나는 너네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삶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와도 축복이 와도 인간다운 삶에 집중을 하면 가족의 비극이 닥쳐도 인간답게 인간다운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여주기에 꽂혀 있으면은 가족의 비극이 오면 남자 멘탈이 털려요. 왜냐하면 이거죠. 아,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됐네. 근데 자기가 인간답게 살고 있으면 비극이 와도 아, 이것도 내가 내 철학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다뤄내면 되지. 그걸 다뤄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면 되지. 그러면 내 새끼들도 그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배우겠지. 힘들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날 하루 감정적으로 행복한 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해? 아니야. 감정적인 행복은 순간적일 뿐인 것이고 그런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행복보다도 그 뭔가 영혼의 모종의 그 영혼으로서 느껴지는 그 인간다운 삶을 살 때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냈는데 그게 관철이 되었고 그게 세상과 동조되는 게 느껴지고 아이들도 그걸 느끼고 있고 내가 스스로 내일 뒤져도 후회가 없을 것 같은 삶이다. 아, 씨발. 세상에 몇 명의 남자가 자기가 원한 것을 이루고 죽을 수 있을까? 난 씨발 존나 행복한 새끼야.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사는 남자 옆에 있는 아이들이 불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불행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아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간적인 감정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뭐 안 해줘가지고 좀 불행해?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게 인간다운 삶이야? 아, 그럼 저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압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